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최근 기후변화로 초대형 산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원시의 산불 예방 및 대비 체계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이어서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 시의 지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령에서 반드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러 행정계획의 수립 여부를 점검해보고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산불 예방과 대비 체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박현호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입니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초 산청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 산불 진화 과정에서 공무원과 진화대원 등 4분의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습니다. 강풍을 타고 시시각각 번져가는 불길을 우리 국민들은 뉴스 속보를 통해서 지켜보면서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대형 산불 앞에 속수무책인 상황을 지켜보던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산불 진화 대원도 소방관들처럼 전문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네, 소장님,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산불 진화 대원의 고용 형태와 규모 그리고 고용 기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24년 그 산불 감시 채용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5개 구청의 산불 감시 인원 채용 인원은 506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채용의 방법은 저희들이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 공고를 내고 보통 이제 산불 감시 기간이 이제 당해 11일부터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산불 감시 요원 말고 산불 진화 대원. 네, 그 말씀 이제 드릴게요. 산불 감시 요원이 506명 중에 저희들이 이제 산불 진화 요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산불 전문 진화대와 기동 인력인데 이 분들이 총 한 193명 정도 모집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의 고용 기간은 지금 산불 조심 기간인 그 당해 연도 11월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연도 5월 15일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방금 우리 확인하셨다시피 우리 전문 산불 진화 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불 감시원과 같은 고용 형태다, 그죠? 그렇습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자료화면 보시면 우리 시의 각 구청에서 고용하고 있는 산불 진화 대원의 연령 분포입니다. 소장님 보시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의원님이 그 질문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193명 중에 지금 고령으로 볼 수 있는 60대 이상이 거의 90%인 173명 정도 됩니다. 네, 맞죠, 그죠? 자, 산불 관련 일자리가 마치 이제 공공 일자리처럼 일자리 복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층의 참여가 높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도 있다고 일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산불 감시원이 아닌 실제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진화대원에 고용하는 진화대원 본인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또 산불 진화라는 목적 달성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개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산청하고 경북의성 산불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산불에 대한 어떤 그 준비 기간을 이제 그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특정하게 정해져 있고 또 전무요원들이 지금 받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산불이 끝나는 그 다음에 6월부터 10월까지도 사실은 산불 예방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기간 안에는 이제 산불 숲을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밀도가 높기 때문에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영농 부산물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제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장님 조금 동문서답이었는데 방금 우리가 저 표에서 보시다시피 60대 이상이 90% 이상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요게 가지는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실제 이제 이렇게 오는 이유가 이제 1년 내내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역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맞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따가 또 드릴 건데, 자, 우리 지금 현재 산불 진화 대원은 연간 10시간의 법정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교육만 받으면 언제든 현장에 바로 투입됩니다. 네. 자, 산불이 점점 더 대형화되고 있고 또 강풍을 타고 불꽃이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10시간의 법정 교육만 충족되면 바로 현장 투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아주 위험한 이런 행동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법정 교육 외에 우리 시 차원에서 따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실제 보면 이제 구청에서 이제 월 1회 이상 산불 교육은 지금 실시하고 있고, 이제 진화 훈련을 갖다가 1년에 3회 이상 하는 이 두 가지 정도밖에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 3일 하고 있다는 그거는 이 법정 10시간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법적 교육 외에 추가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산불 진화되는 기간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고용으로 인한 고용 안정성의 취약뿐만 아니라 전문성 축적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림병해충 예찰이라든지 방제 사업과 연계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뭐 상시 고용 형태로 전환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뭐 시의 입장은 어떨까요? 뭐 굉장히 좀 공감하는 이야기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봤을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육 기간 외에 또 그 해야 될 어떤 영농 부산물 제거라든지 수업을 갖다가 이제 좀 이렇게 밀도 높은 걸 했을 적에 그렇게 하면 좋은데 공무식으로 전환하기에는 이제 총액 이금비에 걸리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등산로를 갖다가 이렇게 관리하는 그 직원이 5명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산림재해 예방 직원으로 좀 이렇게 바꿔서 1년 내내 이 부분 이제 산불 조심 기간이 끝나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전환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림과 관련돼서 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병해충이라든지 우리 요즘 뭡니까 제선충병 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들을 상시 고용하면서 계속 전문성도 축적해가고 그래서 이제 산불 진화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 다음 자료 화면 띄워주십시오. 예. 이제 뭐 진화 대원뿐만 아니고 장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현재 마산 하포구의 중형 기계화 시스템, 즉 이제 등진 펌퍼라고 얘기합니다. 3대 중 2대 그리고 산불 진화 차량 2대 중 1대가 내구 연한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 해운구의 진화 차량도 2대 중 1대가 내구 연한을 초과했습니다. 진화 장비의 노후화는 즉각적인 대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 요인입니다. 장비 교체 계획이나 예산 반영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산불 피해를 보고 산불 종합 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현재 그 기계, 그러니까 산불 진화 장비를 첨단화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하반기 그 추경 때부터 해서 그 2027년까지 한 54억을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산불 그 진화차, 그 다음에 산불 감시센터라고 또 이런 걸, 대형센터 이런 걸 갖다가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비 또는 도비를 갖다가 그 건의해서 받도록 해서 그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이제 다른 시의 그 사례를 보면은 화성시의 경우에 산불 방지 서약을 체결한 농촌이나 산촌 마을 그 마을 주민들에게 종량제 봉투를 이제 지급하는 이런 곳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뭐 지역 특성에 맞춘 산불 예방 시책을 시행 중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는 별도로 뭐 산불 방지를 위한 별도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산불 예방이라든지 계도를 위해서는 이제 그 마을의 이통장 협의회라든지 지역 주민 방지단을 통해서 계도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산불 그 영상회를 보였을 적에 강릉이라든지 울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적으로 좀 잘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 적극 도입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지금 시정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요번에 산불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좀 개선하고자 용역이 있기 때문에 8월 정도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그 수립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본 의원은 산불 예방과 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직접적인 방지 활동은 어렵더라도 예방 활동에는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와 같은 이런 민간 단체에 산불 예방 활동 참여에 문을 열어줌으로써 산불 발생을 미연에 막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산불 방지 활동 지원 조례 제정 이후에 예산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현우 푸른도시 사업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순길 안전총괄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전총괄 담당관 정수길입니다. 예, 최근에 좋은 소식 들리던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싱크홀의 정의와 발생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싱크홀은 그 땅꺼짐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표면이 약화되면서 붕괴되거나 함몰되는 것을 싱크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싱크홀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그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뭡니까? 깊이 몇 미터 이상 이런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구체적인 깊이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일반적인 그 도로 파입 말고 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 10일 하포구 그 도로상에서 땅꺼짐 현상이 있었거든요. 6월 10일 날. 그때 이제 가로 30, 세로 60, 깊이가 무려 1.5m 이렇게 이제 땅꺼짐 현상이 있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뭐 가로 세로 1m, 깊이가 50cm인가 아마 거기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 이제 싱크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주요 발생 원인으로 어떤 걸 지목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뭐 싱크홀의 발생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그 상하수도 간 손상, 또 굴착 공사, 또 지하수 가다 사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 도심에서 주로 일어나는 이 땅꺼짐 현상의 원인은 주로 이제 상하수 관로의 누수로 인한 침식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2,085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나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시에서는 최근 5년간 총 8건의 크고 작은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8건 중에서 대다수가 하수도 간 손상이 주요 요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네, 다음 자료 화면 보시면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땅꺼짐 위험성 탐사 결과 우리시 관내 5개 지역이 우려 지역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지역에 대한 점검이나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어떤 조치가 있었고 그 결과 어땠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자료를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쭉 찾아봤는데 10년 전 2015년도 자료가 되어가지고 뭐 유의미한 자료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국토부에 질의도 했는데 단지 이제 저기 화면에 나타난 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저 위치에서 뭐 싱크홀이나 땅꺼짐이나 이런 현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앞번 질문에서 답변으로 하신 최근 5년간 8건, 이 8건 저 지점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근거해서 우리 시도 나름대로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계획에는 실태조사를 위해서 지표 투과 공동조사를 매년
매 5년마다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다라는 겁니다. 이거 외에 더 조사를 하겠다라든지 또는 그 위험성이 더 높은 지점은 또 1년에 몇 차 더 하겠다라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는 집안 침하 우려 구간은 연 2 내지 4회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울산시 역시 노후 관로에 대한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시도 지하 안전 관리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뭐 좀 늦었지만 의원님께서 지하 그 조례를 갖다가 발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빨리 그 조례가 제정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예, 일단 제가 그 조례 발의를 해서 그 부서 의견 검토를 보냈는데 상위법에서 위임 사무만을 이제 규정해야 된다 가지고 조례명도 바꾸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별도로 시책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많이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네. 네, 정순길 안전총괄 담당관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앞서 언급했던 싱크홀, 예. 예, 싱크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방금 전에 우리 상하수 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그리고 침시 이걸 꼽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현재 창원시의 상하수 관로 노후 정도를 보면은 이제 제가 그거를 미리 받아서 이제 표로 만들었는데 지금 특히 이제 수압이 가장 센 급수관의 경우에 57.3%의 노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매우 높은 노후율인데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누수도 많겠죠, 그죠? 자, 우리 시의 연간 누수 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누수 건수 말씀이십니까? 네, 네. 저희들 데이터로는 최근 3년간 상수 같은 경우는 14,000여 건이고요. 하수 그게 같은 게 3년 자료입니까? 예, 3년 토탈입니다. 3년. 네. 예. 하수가 한 900여 건 됩니다. 928건 저한테 보고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치죠. 이게 많은 수치죠. 적은 수치 아닙니다. 노후 관로가 많음에도 노후 관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노후 관로 교체는 많이 더딥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투입되는 예산도 적고 예. 아주 많이 더딘데 현재 추세로는 언제쯤 노후 관로 교체가 모두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 노후 관료에 대한 그 정비가 지금 상수 같은 경우 1년에 한 60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고요. 하수 같은 경우 30억이고 내년 정도 좀 들쑥날쑥합니다. 들쑥날쑥하지만 그 정도 수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체 노후 관료를 전체 다 하려면 한 1조 이상의 돈이 드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술적으로만 내더라도 상당히 긴 세월이 필요한 네. 작업이고요. 그건 저희들이 이제 아스마가 하수 관료나 상수 관료는 이 돈이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환경부를 통해서 좀 계속 지금 달라고 지금 국비를 확보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확보하는 그 규모에 따라서 그 시기는 약간 유동적이 되겠지만 저희들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그 시기가 좀 땡겨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노후 관로에 대해서 이제 다 교체를 하려면 앞으로 몇십 년 걸리는데 또 그 몇십 년 흐르는 동안에 또 기존에 네, 지금 또 예. 그 관로들이 또 노후화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래서 좀 계속 해야 되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예산 투입을 조금씩 더 늘려 나가야 된다. 예. 나가면서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된다. 네, 예. 이 말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앞서 푸른 도시 사업소 대상 질의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산불 진화대에 예. 대한 어떤 그 추가적인 교육이라든지 훈련 그리고 또 상시 고용 예. 이런 차원에서 어떤 그 우리 시만의 어떤 특수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알겠습니다. 혹시 생각하시는 대안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저희들 근본에 산청하고 하동 그리고 경북 지역에 산불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바로 지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인력적인 부분, 장비적인 부분, 그리고 대응 체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푸른 도시 사업소에서 그 작업은 어느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서 어느 정도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한 번 더 재검토하는,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이 좀 더 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희들 우리 창원시와 시정연구원이 같이 하는 그런 자료가 나올 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불 진화 대원분들에 대한 신분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문제, 그리고 그분들의 장비의 문제, 그리고 그분들의 미션, 그러니까 어떤 역할 체계에 대한 문제, 이런 거 종합적으로 해가지고요. 저희들 좀 이따 그 보고도 드리고요, 또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조례와 법령에서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각종 행정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자, 법령에 명시된 종합계획과 기본계획 등의 행정계획은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상위 레벨의 계획인 종합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방향 설정에 대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미래의 비전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시행계획이라든지 집행계획, 보통 단년치 계획이죠. 이런 부분들은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기본 관련된 사업,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 그런 게 들어가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모든 사업이 계획 따라서 가는 건 아닌데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이 필요한 분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필요한 분야들에 있어서는 종합계획이 나오고 단년단위의 시행계획이라든지 집행계획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개별 사업이 수용해주는 그런 체계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체계는 맞습니다. 예. 자, 법령이 창원시로 하여금 수립을 명시하고 있는,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전체 건수가 혹시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이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부서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뭐 이거 뭐 갑자기 찾아서 다 못 찾았다고 하는데요. 네. 저한테 보고한 거는 약 한 75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750개 정도. 그러면 그 법령이 명시한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명시되어 있다는 거는 그 중에서도 상위 법령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예를 들면 혹시나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계획은 법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어떤 거는 뭐 노력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 법적 규정의 입법 기술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행정 내부적으로 아마 감사의 문제라든지 업무 혜택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지 아니하고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하여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계획의 수립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립권자에게 재량적인 여지를 줬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거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또 해야 될 거고. 네. 이거는 우리 지역은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100만 이상의 도시지역과 인구 5만 지역인 군하고는 법률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립할 수 있다 넣어놨는데 100만 이상 같은 경우는 필요 없을 수도 있고 5만 원 필요한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법에서 어느 정도의 재량성을 부여한 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제재적인 문제라는 그렇게까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자료가 떠 있는데 예.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조례에서 수립을 명시한 77개 행정계획을 제가 이제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자, 그 가운데 이제 실제 수립된 것은 56개, 예. 그리고 진행 중인 게 13개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8건은 아직 그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 이제 예. 수립되지 않은 사유가 뭐 있긴 한데 예. 그 사유가 그렇게 명쾌하게 뭐 와닿지는 않더라는 거죠. 예. 조례가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의미로 끝나지 않기 위해 체계적인 정책 실현 계획 마련과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정계획 수립이 보다 철저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예, 그건 당연히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조례나 법령에서 명시한 그 행정계획이 잘 수립되고 있는지, 그 계획에 맞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기관이 바로 의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700몇 개의 그 행정 계획들이 예. 수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러니까
알아야 될 권한이 있는 거죠. 네. 맞죠, 그죠? 자,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행정계획의 수립 여부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거나 또는 의회에 제출하는 걸 의무화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시민들에게 공개하면 안 되는 어떤 뭔가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 충무계획이라든지 예를 들면 각 개별 계획상마다 다 안에 내용물이라든지 또는 공개의 여부의 문제 그리고 공개의 범위의 문제 이거는 개별 상위 법령도 있고요 조례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를 거기 때문에요. 그거 어떻게 일률적으로 규정한다는 거는 아마 입법 기술상 상당히 좀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상임위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어떤 자치 법규를 통해서 강제하고 이런 것보다는 의회에서 상임위별로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뭐 그런 걸 갖다가 보고를 받는다든지 그런 식이 더 좀 유연성을 발휘하기 왜냐하면 경우나 계속 변하기 때문에 특히 계획 같은 경우 1년마다 계속 변하는데 시행 계획 같은 경우 거의 1년마다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초에 보통 우리 업무 보고 받으시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때 그러면 금년도에 수립한 계획 그거 갖다 목록을 갖다 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아마 좀 유연하게 좀 운영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그거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수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예. 그다음에 수립을 안 했으면 그 사유 이 정도는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예. 그거를 우리 조례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럼 권한적인 생각은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그 감사 자료로 제출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선호하신다는 그걸 거죠. 법에다가 규정해서 법령상에 조례상에 법규에 규정해 갖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또는 투명한지 그렇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현재의 제도가 의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의회 거기 있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 요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1월이라든지 또는 예산할 때라든지 그럴 때 그 자료를 받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법규로 규정하는 방법 그리고 않고 기존 제도를 활용해서 그걸 갖다 자료를 입수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더 바람직한지는 좀 안에 내용물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이 많아가지고 힘이 빠져서 그런지 목소리가 좀 되게 작게 들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가깝지 가까이 않아서 오시라고. 그런가 봅니다. 예. 이제 제 질문 다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장관 권한대행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의 시정 질문을 통해 산불 예방 및 진화대 현황과 지하 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산불과 땅꺼짐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산불 방지 활동 지원 조례와 지하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제정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